안녕하세요. EY 컨설팅의 김두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RPA 개념과 국내 산업별 RPA 주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PA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많으신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RPA를 구글에서 찾아보면 한 4,300만 건, 그리고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을 찾아보면 한 5,400만 건의 어마어마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신기술, 여러 가지 신기술이 있는데 모든 디지털 신기술은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AI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RPA는 디지털 신기술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단기간에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RPA를 수행하는 방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단순, 반복, 정형화된 업무를 선정해서 RPA 솔루션으로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합니다. 이렇게 구현된 프로그램을 24시간 오류 없이 자동으로 운영하는 게 RPA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RPA 업무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취급하는 업무 중에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업무, 즉 데이터를 수집, 외부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크롤링하거나 또는 자사 시스템, 그리고 경쟁사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무,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에 데이터를 편집하는 엑셀을 가지고 아니면 파워포인트, 워드 프로세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공하는 업무, 그리고 사전 정의된 데이터를 가지고 ERP에 등록을 하거나 또한 개별 단체 메일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데이터 입력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모두 RPA를 적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RPA를 적용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함에 따라서 인건비 측면에서 25%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요. 이보다 더 큰 효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고부가 가치, 본원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이를 통해서 직원의 업무 만족도가 굉장히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RPA는 기계적으로 실행됩니다. 따라서 휴먼 에러를 제거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RPA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사람보다 더 빠르게, 더 빠른 시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RPA는 다른 타 시스템의 구축보다는 투자 대비 효과를 더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RPA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처음으로 국내에 금융권을 중심으로 RPA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카드사액 같은 경우에는 제휴사의 현장 할인, 그리고 포인트 정산 업무에 대해서 RPA를 적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SAP 전표 입력에 대해서도 RPA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대출, 즉 웹이나 앱을 통해서 대출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후손 업무에 대해서는 사람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대출 신청자의 신용조회 또는 대출 심사, 그리고 대출금을 송금하는 이런 여타 업무에 대해서 실제 RPA를 통해서 자동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보험금 처리가 가능하도록 RPA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RPA를 적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정보 같은 기준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 있어서도 RPA를 적용하였고, 기관계 그리고 정보계의 데이터를 서로 대사하는 작업에 있어서도 RPA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물류산업의 RPA 사례입니다. 물류산업의 전체 밸류체인상에서는 3개의 회사가 상호 협력하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을 의뢰하는 화주, 그리고 수출입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사,
그리고 화주와 운송사를 서로 연계해주는 포워더자, 3개 회사가 유사하고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가공하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 수출 업무를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서류를 접수하고 BL 정보를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통관 서류를 업로드하고 선적 서류를 발송하는 10개 단계를 거쳐서 해상 수출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보시는 5개의 단계, 마스터 체크 BL을 선사로부터 수신하고 하우스 BL을 발행을 하고 선적 서류를 업로드하고 세관 EDI를 전송하고 온보드 크로우즈를 하는 5단계를 RPA가 담당함으로써 실제 담당자는 야간이나 주말에 초과 근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항공 수입 업무 RPA 적용 사례입니다. 수입 화물 정보를 확인한 이후에 통관 요청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인수 확인하는 7단계에 걸쳐서 수입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 선적 서류를 화주에게 제공하고 얼라이벌 크로우즈를 하고 배정 정보를 전송하는 3가지 단계를 RPA가 담당함으로써 시스템에 입력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의 RPA 사례입니다. 제조업의 전체 밸류체인, 영업, 그리고 연구개발, 구매, 그리고 원가 관리까지 전체 밸류체인 상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가공하는 업무, 즉 세일즈 오더나 퍼처스 오더를 생성하고 그리고 수율 집계 파일을 생성하고 주간, 일간, 그리고 월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의 RPA를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 관련된 업무로서 완제품 입고를 위해서 인보이스 단가 검토를 하고 PO를 발행하는 연간 4명의 인원이 5,000시간을 투입해서 수행했던 업무를 전체 자동화해서 운영을 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유통산업의 RPA 사례입니다. 유통산업에서는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들을 선정해서 RPA와 다른 타 디지털 기술, 문자 인식을 하는 OCR 또는 챗봇, 그리고 AI 기술을 이용해서 RPA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미지하고 동영상에서의 텍스트 추출을 하는 데 있어서 비전 AI와 RPA를 결합해서 업무를 자동화하였습니다. 또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RPA를 적용해서 모든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서를 번역하거나 그리고 키워드 중심의 뉴스레터를 작성해서 제공받는 이러한 업무들에 대해서도 RPA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에게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할 때 카톡을 통해서 업무를 지시를 하고 로봇은 그 업무에 대해서 수행을 한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 카톡을 통해서 결과를 제공을 하고 또는 메일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산업에 일반적으로 5단계를 거쳐서 RPA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일부 부서의 특정 업무에 대해서 RPA를 적용해서 성공 체험을 하고 성공 체험 이후에는 다른 부서 그리고 전사로에 확대되는 3단계를 거쳐서 RPA뿐만 아니라 다른 디지털 기술, 앞서 말씀드렸던 카카오톡 같은 챗봇, 문자 인식 기술인 OCR, 그리고 AI 기술들을 융합 결합을 해서 스마트 로보틱스 운영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AI 기반의 우리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로보틱스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5번째 단계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으신가요? 1단계, 2단계에서 단지 머무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배가 현재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미래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